만나게 되었습니다. 5강은요, 이제 챕터 1, 첫 번째 챕터의 즉 교과서상으로는 대단원 1단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뭐 1단원에 정치랑 법 얘기하고 2단원, 3단원에서 민주주의랑 법치주의 얘기하고 4단원에서 헌법이 뭔지 조금 공부했더니 5단원에서 벌써 교과서 대단원 하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5강 마지막 헌법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전체 1단원의 마지막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번 이 시간 5강에서 배울 내용이 미리 보기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게 사진으로는요. 정말 뭐 각양각색의 종교, 뭐 성별, 인종 다 다른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왔어요. 아니 피부색, 나이, 성별, 재산과 상관없이 사실 인간이라면요.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다른 거 다 따지지 않고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5강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 거냐면요. 바로 기본권이라는 걸 공부를 할 거예요. 과연 기본권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 과연 인간으로서 인간이 누려야 되는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일단 우리 이번 5강의 중요한 주제는 뭐다? 기본권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헌법 공부하고 있어요. 헌법은 결국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적용의 원리를 규정한 거잖아요. 그 기본권에 대해서 이번 5강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본권 파트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배우는 건 뭐라고요?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개념 디딤 넘어가서 선생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본권의 종류 짠! 여기 있는데요. 선생님 미리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입니다. 자, 우리 지난 4강에서 배웠던 내용이요. 헌법의 기본 원리 몇 가지였죠? 6가지였습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 6가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말할 수 있어요?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원리,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을 문화국가의 원리 이렇게 6가지요. 이 6가지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기본권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 보기 전에 여러분 먼저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아, 우리가 배우는 기본권 이렇게 6가지구나 라는 거 먼저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 개념 디딤 이번 5강에서는요. 앞에와는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할 거예요. 이번 개념 디딤에서는 간단하게만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바로 빈칸 채우기 넘어갈 거예요. 선생님 원래 개념 디딤 하면은 이 내용들 살짝이라도 알려주잖아요. 이번엔 안 알려줄 거예요. 안 알려주고 한번 이 6가지 기본권의 종류들을 배치만 해볼 거예요. 요 작업까지 끝난 다음에 빈칸 채우기를 통해서 선생님이랑 연습하고 다시 넘어와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부터 재배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재배열, 요 그림 자체가 머릿속에 있어야지 여러분 공부하기 수월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기본권 6가지를요. 제일 위에 기본권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념부터 한번 적어볼 거예요. 기본권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부터 적어볼 겁니다. 기본권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요. 인간의 존엄성,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입니다. 일단 선생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 뭔데요?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더라도 여기까지만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아, 기본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적이구나, 가장 근본 이념이구나, 궁극적 목표구나 라는 거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요. 다른 개별적 기본권들이 존재합니다. 다른 개별적 기본권, 자유권, 선생님 권 빼고 그냥 이렇게만 적을게요. 그냥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이 존재합니다.
선생님, 기본권의 종류 6개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5개. 선생님, 평등권 어디 갔어요? 평등권은요, 여기다가 적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평등권은 요 밑바닥에다가 평등권 이렇게 적어볼게요. 되셨어요? 자, 일단 이거 머릿속에 넣으면요. 여러분 조금 개별적인 기본권 쉽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자, 기본권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념은 뭐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존재합니다. 자, 요거 머릿속에 넣습니다. 평등권이 밑에 깔려있는 이유는요. 다른 기본권들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요. 뭐라고요? 평등권은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얘들아, 전제 조건 뜻이 뭐야? 미리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등권은 이미 깔려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개별적 기본권들 다 포함해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추구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요 그림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특히 여기 평등권 선생님 물론 옆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지만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선생님 이런 표현합니다.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구나.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하는 기본권 바로 평등권입니다. 요 그림 기억하면서 이제 선생님 옆으로 넘어가서요. 기본권의 종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권의 종류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권의 종류 제일 첫 번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입니다. 앞에서 그렸던 개념 디딤에서 떠올려 보세요. 어디에 있었어요? 맨 위에 있었습니다. 즉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 모든 기본권의 근거이자 원천이며 국가 권력 행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행복 추구권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뭔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정신적으로 행복하다라는 것만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정신적으로만 행복한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정도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행복 추구권은 물질적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둘의 성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디딤 그림 떠올리세요. 또 맨 위에 있었어요. 모든 기본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의 이념입니다. 기본권 보장의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모든 개별적 기본권의 내용을 모두 담은 포괄적인 권리입니다. 자, 우리 포괄적인 권리를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행복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자유와 권리 뭐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하기 시작하면 아마 우리 수능 끝날 때까지도 얘기 다 못할걸?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자유와 권리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미처 헌법에다 쓰지 못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인정한다. 행복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자유와 권리를 넓게 포괄적으로 인정한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그림 그렸던 내용 중에서 맨 위에 있었던 내용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등권이에요. 자, 우리 뒷장으로 넘어갈 거고요. 우리 평등권은요, 넘어가면서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개념 디딤에서 그림 그렸던 거 중에 어디에 있었어요? 지붕 아니고, 기둥 아니고, 밑바닥에 있었어요. 그거 머릿속에 넣고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등권은요,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평등권은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 기본권입니다. 자, 우리 본질적 기본권이라는 것과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 중 하나다라고 하는 것 같이 연결시켜 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자, 우리 기본권의 종류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조금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는요. 여기 성격 부분이에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공부할 땐 어디에 포인트 잡았어요?
실현 방안의 포인트를 잡았죠. 이번 기본권의 종류들은 성격의 포인트를 잡을 거예요. 성격의 포인트를 잡을 때 너무 외우지는 마세요. 그냥 적절히 외워야 돼요. 근데 적절히 외울 때 좀 연결시켜서 같이 외워주시는 게 여러분이 조금 편할 겁니다. 연결시켜서 성격 외워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다시, 평등권은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 기본권이에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 중 하나입니다. 자, 이거 우리 어떻게 한번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거 외우는 방법, 적당히 외우는 방법. 언제로 거슬러 올라갈 거냐면은 우리 민주주의의 의미 배웠던 때 2강이었었나 봐요. 2강이요. 우리 민주주의의 의미 배웠던 때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민주주의의 의미,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공부했어요. 자, 우리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가 결국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 뭐예요? 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 인간 존중이었죠. 자, 인간 존중은요, 크게 두 가지, 무엇과 무엇을 바탕으로 한다고요? 이것과 이것을 바탕으로 인간 존중을 추구했습니다. 뭐가요? 민주주의가요. 뭐랑 뭐였어요? 그쵸. 자유와 평등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막 자유와 관련돼서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막 배웠던 거예요.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인간 존중을 실천하고자 하는 게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이었죠. 그겁니다. 따라서 평등이라는 거는요, 평등권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 중 하나가 되는 거고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 기본권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2강의 개념 리딩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거 기억이 안 난다면 한 번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봐주세요. 거기 나와 있는 그림과 연결시켜서 성격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이렇게 외우면 된다. 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성격. 선생님 별 3개 쳤어요. 여기 나와 있는 성격은요, 여러분이 진짜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 선지로 그대로 나와요. 시험 문제 성격이 굉장히 자주 기출되는데 진짜 그대로 나옵니다. 자, 개념 디딤에서 또 떠올려 보세요. 기본권의 종류, 이렇게 집 모양 중에서 어디 깔려 있었어? 베이스에 깔려 있었어요.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여기다 적을게요. 맞아. 전제 조건이다. 자, 중요한 거 시험 문제 여기 자주 나옵니다. 전제 조건이다. 뭐라고요? 전제 조건.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다른 그림으로 한번 떠올려 볼게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미리 깔려 있어야 되는 전제 조건입니다.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평등권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평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면 이거 말이 돼요? 다시 한번. 평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줘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건가요? 아니죠. 다시 앞에서 말했던 거. 평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등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참정권이 보장돼요. 이거 제대로 보장될까요? 아닐 겁니다. 따라서 다른 기본권들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 미리 베이스로 이미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등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참정권 아무 의미 없어요. 평등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 아무 의미 없어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 요 4글자 기억합니다. 뭐라고요? 전제 조건, 평등권은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주요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첫 번째는요, 바로 법 앞에 평등입니다. 여러분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약간, 이것은 형식적, 다른 표현으로는 절대적 평등인가? 라고 하는 거를 의미할 수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거는요, 형식적,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워딩으로 떠올렸을 때는 뭔가 형식적이고 절대적인 평등을 떠올리기 쉬운데 아니다. 실질적,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부연 설명 한번 적어볼게요. 실질적, 상대적 평등이다 라고 하는 거는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공부했는데 형식적 평등하고 실질적 평등 정의할 때도 공부했었고 평등할 때도 공부했었죠. 둘로 나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다시. 실질적 평등은요. 차이를 인정해야 하네요. 차이를 어느 정도 인정하죠. 그리고 차이를 고려해서 대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즉, 실질적 평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당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인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평등권의 의미 다시 한번 보세요. 그냥 불평등한 대우가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정당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인정하는 겁니다. 차이를 인정하는 거니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따라서 법 앞에 평등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다? 바로 실질적,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교육의 기회균 등 근로관계에서의 양성평등 어렵지 않은데요. 사회적 특수계급의 금지가 뭐냐면 그냥 정말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 봐. 조선시대에 있었던 양반, 노비 이런 것들이야. 이런 특수계급은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특히 법 앞에 평등 요거다. 더 중요한 거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함보다 전제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평등권의 종류 이렇게 두 가지 나와 있는데요.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우리가 앞에서 2번 봤던 내용이에요. 정의할 때도 한번 봤었고 그리고 자유와 평등 공부할 때 평등할 때도 한번 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법 앞의 평등은 실질적 평등이다라는 것까지 하나 더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 자유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유권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많은 걸 공부했지만 헌법 의미의 변천 공부했어요. 헌법 의미의 변천 3가지로 변천했어요.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 그리고 현대 복지국가의 헌법이요. 자유권은 어디서부터 조금 보장되기 시작한 걸까요? 그렇죠. 바로 근대 입헌주의 헌법부터 보장되기 시작한 거다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새롭게 한 거 아니에요. 이거랑 같이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권은요.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생활 영역에 대해서 여기 포인트 잡아주세요.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예요. 자, 우리 자유권.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대하면 정치화법에서 떠올려야 되는 정치적 사건 4글자 뭐라고? 시민혁명. 시민혁명 당시에 요구한 거 국가야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마구마구 개입해줄 요구했어요? 아니었어요.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지 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나 냅둬 라고 하는 기억하니? 자유 중에서 이렇게 하는 거 국가 기억해요? 국가 그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되셨나요? 따라서 자유권은요, 결국에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거고요. 이 말은 뭐다? 국가 권력이나 타인의 간섭, 침해를 받지 않아야지 보장되고 실현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요. 국가 권력이 행사되지 않아야지 보장되는 겁니다. 절대 권력이 행사되지 않아야지, 국가 권력이 간섭하지 않아야지만, 즉 국가는 정말 최소한으로 저기에 있어야지만 보장되는 권리여서 소극적 권리라고 합니다. 이거 같이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소극적 권리보다 국가 권력이 침해하지 않아야지만 보장되는 권리다. 그래서 소극적 권리다라고 하는 거는 있고요. 자, 우리 이 국가로부터의 자유와 연결시켜 볼게요. 우리 선생님이랑 공부할 때 이렇게 야 모션으로 외우자라고 했잖아.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로부터 나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적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기본권의 종류는요. 성격이 중요하다 그랬죠. 성격 어떻게 연결시키자? 국가 권력이나 타인의 간섭, 침해를 받지 않아야지 보장되는 거고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극적, 방어적 성격의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핵심적 기본권이에요. 왜? 우리 근대 시민혁명 당시부터 주장했던 거니까. 그래서 뭐 다른 표현으로는 고전적 기본권이다 라고 하는 표현도 간혹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본질적 기본권이에요.
우리 본질적 기본권, 평등권 할 때 했었는데. 맞아요. 이 그림 내가 그래서 지우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 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기 위해선 두 가지 축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자유권과 평등권이에요. 그래서 자유권과 평등권 모두 다 본질적 기본권, 인간 존중을 위한 본질적 기본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요러고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유권은요, 어떤 성격이냐면요, 포괄적 권리의 성격입니다. 자, 우리 포괄적 권리다라고 하는 거는요, 헌법에 다 쓰여 있지 않아도 폭넓게 보장해준다라고 하는 의미였죠. 다시 한번, 헌법에 명시되지 않아도, 헌법에 명시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즉 헌법에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폭넓게 보장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포괄적 권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개인이 자유로운 생활 영역에 대해서 간섭이나 침해를 언제 받으면 안 되는지를 다 적잖아요. 정말 헌법이 그 쓴 종이만 해도 이 강의하는 공간을 다 채울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 자유로운지를 다 적을 수는 없어요.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기본권이잖아요. 따라서 헌법에 쓰여 있지 않아도 폭넓게 보장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포괄적 권리로서의 성격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러한 자유권의 주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권의 주요 내용은요, 첫 번째, 신체의 자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무엇과 연결될까요? 정신적 자유입니다. 마지막,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 주거,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통신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는요, 경제적 자유. 왜 가끔 우리 교과서마다는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회 경제적 자유 혹은 경제적 자유와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자유권 뭐라고요?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 영역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용 읽어보면은 다 의미하는 게 비슷비슷할 테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신체의 자유일 겁니다. 선생님, 신체의 자유라는 거는요, 신체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맞아요. 그것도 들어가요. 신체 활동의 임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도 들어가요. 내가 마음대로 지금 이렇게 오징어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요, 요 내용들이에요. 신체의 자유에는 어떤 내용도 포함되는 거냐면요, 하나만 적어주세요. 불법적인 체포나 감금 없이, 다시, 불법적인 체포나 감금 없이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즉, 국가 권력이 나의 신체를 함부로 제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을요, 선생님이 지금은 다 보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이 내용들 지금 다 보지 않는 이유가 어차피 뒤에 나와요. 우리 앞으로 정치화법을 쭉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내용들이 특히 뒤에 5단원,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등등의 내용들에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 나오는 내용마다, 나올 때마다 그냥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은 일단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세요. 아, 신체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국가 권력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걸 의미하는 거구나. 즉, 불법적인 체포나 감금 없이 신체 활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중에 선생님이랑 지난 강에서 문제에 나왔던 거 중에 하나였거든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요거 10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나머지 내용들은 뒤에 가서 계속 볼 거고요. 선생님 그때그때마다 얘기해 줄게. 이게 바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만 볼게요. 헌법에서는요, 체포, 구속, 압수수색에는요,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체포, 구속을 당한다라는 건요, 신체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체포, 구속,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죠. 체포나 구속을 당할 때
국가 권력이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하나 걸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신체의 자유를 위한 제도가 되는 거겠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놓은 내용들은 모두 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 단계만 더 사고의 폭을 넓히세요. 신체의 자유, 자유권이구나. 다시 한 번 더 국가 권력에 막 함부로 나의 신체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들이구나. 신체의 자유. 어디 안에 들어간다? 자유권 안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폭넓게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지 여러분이 지금 단계부터 막 요 내용들을 외우는 단계는 절대 아닙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자유권의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